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임성영입니다. 혹시나 올리브노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요. 올리브노트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육아 전문 매체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색 창에 올리브노트를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주 유용한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요. 지난 방송 주제와 내용 모두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제 정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희가 지난 일주일간 넷이서 여기서 넷은 누구죠? 두둥둥 둥이 아빠죠. 네, 그리고 다산의 여왕입니다. 네, 그리고 삐리삐리 시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옆집언입니다. 이 넷이서 무려 4번의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각 주제별로 대화를 나눴고요. 그 중에 가장 열띤 토론을 한 주제로 정했습니다. 네, 삐리삐리 시리님, 오늘 저희가 나눌 대화의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주제는 아이를 언제 가져야 하나요? 네, 주제예요. 맞습니다. 네,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여성이 첫 아이를 낳는 나이가 언제냐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몇 살로 나왔을까요? 다산의 왕님? 2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29, 아, 29. 28. 제 생각에는 한 31? 32? 네.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역시 뭐 그거는 우리 뭐 하죠. 두둥둥 둥이 아빠님께서 정확하게 맞으셨습니다. 기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예, 맞습니다. 제가 막내잖아요. 예, 연초가 되면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31.6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늦은 거라고 해요. 네, OECD 가입국 여성들의 첫 자녀 출산 평균 나이는 29세로 아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31.6세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는 것과 비교하면 2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게 만 나이겠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런 기사들은 만으로 많이 하니까요. 원래 네. 실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더 좀 32, 33 정도가 되겠네요. 네, 32, 33이면 우리 두둥둥 둥이 아빠님 저는 예. 뭐 한국 나이로 34세 결혼했기 때문에. 이야. 딱 평균에 맞춰서 아주 그냥.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여성분? 아니면 아, 여성이죠. 네, 여성들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조금 빨리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 첫 아이를 낳는 시기가 급격히 이제 늦어진 것이 이번 조사에서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제 1995년에는요, 우리나라 여성이 평균적으로 자녀를 낳는 연령이 28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산의 여왕님은 1995년도에 살고 있는, 예, 더 빠르죠. 그래서 뭐 그냥 본인이 빨리 결혼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것도 굉장히 좀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OECD 국가 여성들의 평균 첫 출산 연령은 28.3세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평균보다 0.3세 정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사이에 완전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이유가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뭘까요? 당연하다고 하는데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응. 지금까지 배운 것도 있는데, 이거 뭐 다 누리면서 살았죠. 하고 싶었던 것들. 좀 여성 인권의 성장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여성 일자리도 많아졌고 그 예전에는 뭐 집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냥 왜 우리가 얘기하시는 취집 가라 하듯이 취업 대신 시집을 많이 가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은 취직하죠. 여성들이 뭐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결혼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그렇죠. 게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여성분들도 욜로의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결혼을 빨리 해야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살아도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 역시도 요즘에는 되게 이렇게 깨어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차피 결혼해봐야 뭐 힘들게 사는데, 너도 네 인생 누리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좀 약간 오픈마인드의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삐리삐리 시리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예. 시리님 뭐 잘하실 텐데. 왜냐면 누구보다도 왜 결혼 늦게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시리님의 나이를 저희가 공개한 적은 없고요. 비밀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에요. 욜로족이잖아요. 욜로족. 욜로족은 아니고요. 제가 휘계족인가요? 휘계였나요? 아니 왜 늦게 하는 제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거 원하는 아니었고. 상대의 이상형이 어떤
아, 이상형까지 나오나요? 아, 연예인 기준으로. 예, 얘기하면 물론 되는 그렇죠. 거죠? 아. 이종석이요. 나도 좋아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시리님. 그러니까 제가 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아주 멋진 이제 배우들이 많은 것도 이 여성들의 눈을 상당히 높여놓거든요. 이상형을 낮추지 않는 것도. 이상형이잖아요, 이상형. 근데 거의 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형하고 현실은 조금. 시리님 제가 알기로는 연하남을 또 좋아하시고. 근데 또 이게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쉽지 않겠네요. 마동석 씨도 좋아하시잖아요. 방송할 아, 예. 때 자꾸 몸이 좋거나 여리여리하거나 이제 양극단을 좋아하셔서. 자신의 이미지를 굉장히 메이킹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걸로. 마르고 연하남을 좋아합니다. 마른 네, 연하. 솜섬 옥수에 하얗고. 저도 네. 좋아요. 예, 거기 끼끼빠빠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상형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이 네, 늦어진다.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회사 생활 같은 거, 사회생활 같은 것도 하면서, 금전적으로도 제가 벌어서 제가 쓰니까, 그거에 대한 부족함도 없고, 그렇죠.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 집에서 결혼을 빨리 해라라는 그런 압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구색이 맞춰지니까 굳이 네.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해 먹고, 엄마가 빨래도 해주고,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 하고, 휴가 때 놀러 가고. 캥거루족이네요. 진짜 캥거루족. 부럽다. 네. 그렇죠. 근데 아이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나중에 아이를 그런 거에 가질 때. 대해서는 아직 그게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주위에서도 결혼 늦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늦게 하시고 요즘은 또 의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죠. 예, 나이가 드셔도 또 애 출산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거를 다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래요. 무리가 완전히 없진 않을 텐데. 네, 완전히 아닌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노산도 많아졌고 네. 실제로 뭐 그만큼 네. 의학기술도 발전했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그러는데요. 결혼을 1년 늦추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역시 0.1명 정도 줄어든다.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줄어드는 저희는 절대 시리님의 나이를 나이를 얘기하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산의 여왕, 다산의 여왕이만 봐도 이 통계가 정말 맞는 게 다산의 여왕님이 굉장히 일찍 결혼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벌써 지금 애가 아주 어린 나이에 뱃속에 아이까지 하는 셋이니까요. 셋이에요. 넷, 다섯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어때요? 이렇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막 결혼한 친구들이 너는 다 키워서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너는 자유롭겠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돈은 똑같이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애들은 커갈수록 돈이 더 들어가고요. 아니 근데 둘째에서 끝났으면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자유로웠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죠. 예, 행복합니다. 그걸로 끝내죠. 네, 너무 좋아. 이 약물지 마세요. 너무 좋아 보여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이제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낳는 것은 찬성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예. 입이 흔들리는 걸 보셨나요? 네. 많이 눈동자가 흔들리죠. 굉장히 많이 네. 흔들리고 있어요.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오늘 안압 때문에. 저는 약간 비추해요. 빨리 그래요? 결혼해서 하는 거는. 일단, 저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하고 싶었던 일이 너무 많았고, 근데 뭐 의도치 않게 결혼은 했지만,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결혼을 했지만, 그거에 인해서 제가 그 20대에 즐기고 싶었던 것들을 못 해봤다는 게 그 도전이라던가 20대 때 딱 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해보고 이 시간을 그냥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만 내가 엄마로서의 너무 올인을 했던 게 조금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그런 것도 있고 남편하고도 좀 더 이렇게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좀 둘만의 그런 추억 같은 거를 더 많이 쌓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아마 또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에 결혼을 해서 31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바로 이제 아이를 낳은 케이스인데, 그러고 보면 저도 이 우리나라 평균 여성이랑 되게 이게 비슷한데, 평균 여성보다 일찍 나오신 거죠? 네, 조금 일찍 낳았죠? 근데 저도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전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전 대학교 때 많이 놀아서 20대 때 우리 다산의 아유, 여왕님과 부러워요. 다르게. 네, 나 그래서 너무 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후회가 없는데, 어떻게 노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재밌게. 있진 않아. 네, 불살랐습니다, 젊음을. 어차피 한 번 놀려면 끝까지 놀아야죠. 그러게. 이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그때 딱 20대 때 하지 못했던 게, 어쨌든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밤새도록 놀고 이렇게 막 남자친구랑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눈을 밤새도록 뜬다거나 남자친구와 밤새도록 놀았다. 놀고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또 결혼을 하면 그게 좋았네. 굉장히 허락이 되니까 남편이랑 밤새도록 클럽에서 놀고 이제 아침에 주말에 이제 늦게까지 이제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브런치를 먹으러 간다던가 그런 거 해봤어야 되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희망사항으로 아하. 꼽는 거죠. 그게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도 못 마시고 남편이랑 뭐 그랬던 거죠. 사랑이 뭐 워낙 금슬이 좋으셨으니까 또 애가 많이 생기고 그거는 뭐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이게 1년이나 육아를 하다 보면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너무 느끼시죠? 힘들어. 네. 제 몸이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래도 1년이라도 빨리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은 걸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결혼을 하면서 아이가 있어서 좀 남편과의 싸움도 커지는 싸움이 되게 이렇게 작게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아이가 이제 빨리 있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사고를 생각하시네요. 네,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을 위해서는 빨리. 근데 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전 뭐 3년 넘게 만에 이제 애를 가지기로 해가지고 두 분이서 굉장히 자유롭게. 네, 저희는 뭐 저희 부부 같은 경우 연애도 오래 했고 결혼한 뒤에도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연애하듯이 네. 즐겁게 살았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옆집 언니가 말씀하셨지만 물론 신체적인 나이가 중요하고 뭐 결혼하자마자 낳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으니까 아무래도 육아에 있어서 체력적인 부분은 조금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찌됐든 아이를 낳게 되면 체력은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든 그거는 그때 그렇죠.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보면 저는 뭐 바로 낳지하고 한 3년, 4년 정도 뒤에 낳았지만 그동안에 둘만의 시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애할 때보다 공식적인 이 혼인 상태에서. 신고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렇죠. 합법적으로. 불륜이 아니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좋았고 지금 그 이제 기억들이 지금 육아를 하는 그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반감시켜주나요? 반감시키진 않겠죠. 하지만 소중한 아니, 추억들은 굉장히 충분히 힘드시거든요. 있는 거죠. 힘들긴 한데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사실 뭐 헛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추억들이 나중에 20-30년이 지나고 봤을 때 보면 그때 안 했으면 언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죠. 지금 특히나 두 분이 말씀하시고 다산의 여왕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추억들이 없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육아를 더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 정도는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도 31살에 낳고 그 젊은 조금 이제 육체가 좀 이게 젊을 때 애를 낳았으니까 저는 그때 애기 데리고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먼 곳까지. 그것도 아주 추억이에요. 상당한 추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추억은 지금 아이를 낳아서 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부모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족끼리 하는 여행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하죠. 할 테니까. 하는데 아. 저는 그렇죠. 이제 제 말이 그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다 지 키워놓고 둘이 가면 되잖아요. 제가 저희 신랑한테 한 얘기인데 제가 결혼 10년 차 동안 연애 기간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하면 이제 그거보다 더 길겠죠? 네. 단둘이 여행을 간 게 연애할 때 대천 바다에 갔던 게 끝이에요. 딱 한 번. 연애할 때 한 번.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뭐 연애 기간은 사실 뭐 그렇게 1년이 채 안 되지만 결혼 생활도 이제 또 10년 동안 지금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단둘이 여행을 갔던 게 그 대천 갔던 게 끝이거든요. 너무 안 다니셨네요. 아쉽네요, 정말. 근데 그게 기억에 나중에 남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우리 둘이서 여행을 가자 이러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그랬어요. 20대 때 너랑 나랑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찍으면 난 너무 이뻤는데. 그렇지. 애들 다 크고 우리 둘이 이렇게 가면 나 근데 등산복 입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옆집 언니가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아이를 다 키우고 둘이 가면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가 부부가 젊었을 때 아까 지금 다산의 여왕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젊었을 때 그렇게 함께한 기억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행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리 관절이 힘이 있을 때 다닌다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을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가족과 남자친구 여행을 여자친구랑 하면 되니까요. 여행 안 갔었어요? 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남편이랑 그거는 모르겠네요, 연애할 때 다니신 분들이 있는지. 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또 뜬금없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렸을 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애가 다 큰 다음에 여행을 간다는데 이 애가 다 큰다는 기준이 없죠. 언젠가요? 네. 아, 맞아. 집에 혼자 있을 그러니까 수 있을 때. 그게 언제인지 아니죠. 그것도 네. 그렇게 아, 생각할 수 없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경우에는 제가 딱 수능을 치는 그날 유럽 여행 갔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다 치고 왔더니 안 계신 거예요. 돈과 편지를 써놓고 그거는 그래, 뭐 돈은 주셨네요. 우리- 옆집 우리는 언니 간다. 부모님이 프리하신 약간 그래, 자유로운 너도 할 일을 생활 다 했으니 해주시고. 자유롭게 놀고 우리도 이제 여행을 가겠다. 그건 이제 사실 아까 시린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가 그 끝이냐라고 하면 그건 사실 부모의 판단이겠죠. 그쵸. 근데 대다수의 부모들은 어쨌든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갖고 나서 뭐 아예 손주를 보더라도 그때까지도 여전히 손에서 못 놓으시잖아요. 살 증인이 계시잖아요. 시리님의 어머님. 시린님 같은 경우에는 시린님은 욜로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시린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복으로 아직까지 캥거루처럼 두 자녀와 큰 딸을 이렇게 품고 계시고 또 둘째 딸의 자식들까지 품고 계신 지금 사실 보면 박복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그 기준이 없으니까 되게 그것도- 모호하죠. 네. 그렇네. 어렸을 때 애기 빨리 낳고 나중에 뭐 놀면 되지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들 그러면은 뭐 애들 어렸을 때는 육아하는데 바쁘지 입학하면 입학하는 데를 바쁘지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뭐 그제서야 뭐 한숨 돌린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최소 거의 한 20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여행을 가려고 하니 체력이 안 되지. 몸이 안 되고 네.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다리가 우리 쑤시고. 삐리삐리 시리님은 그래서 나는 이제 늦게 지금- 결혼을 하는 거다. 절대 나이는 안 밝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놀는 게- 언제까지 노실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완전 자유롭진 않잖아요. 왜냐면 동생 아이도 봐줘야 되고. 네 그렇기는 하는데 뭐 네, 내일도 여행 가실 건데 동생 애기 데리고 가시잖아요. 네, 거의 여행이 그냥 뭔가를 즐기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도 있지만 저한테 또 하나의 의미가 탈출이거든요. 탈출인데 함께하네요.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정말. 이번 거는 급하게 일정을 잡아서 숙소 같은 거를 동생이 미리 해놨던 지역으로 제가 가서 거기에 잠시 얹혀서 여담으로 저희는 사실 다른 곳을 가라고 추천을 드렸지만 네. 결국에는 꾸역꾸역 동생의 이 숙소로 가는 거 가족은 보면 서로 이게 못 벗어나요. 못 메비우스의 벗어나는 띠 것 같은 같아요. 가족이라고 할까요? 아니 일주일 이내에 어느 해외 지역에 어느 항공권과 숙소를 다 많아요. 땡처리로 봐도 많습니다. 매일 충분히 가는 것도 많고요. 굉장히 요즘은 많아요. 땡처리 잘 안 나오고 그리고 탈출하고 벚꽃 싶다면 사실 시즌이에요. 벚꽃 시즌 진해를 가도 되고 어디든 가도 되거든요. 여의도에 굳이- 이번 주부터 예. 축제하고요. 그렇죠. 여의도에서 저희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에서 이번 주에 벚꽃 축제를 하는데 해외를 가신다고 하네요. 재밌네요. 벚꽃 보러 일본에. 너무 인상적이네요. 네, 내일 어쨌든 우리 시리님은 뭐 이제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젊을 때 더 많이 돌아다니기 위해서 결혼을 이제 늦게 하시고 너무 부러워요. 네, 아이도 이제 늦게 가질 계획이신 걸로.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나이가 가장 실제 나이로 봤을 때, 수치로 봤을 때 언제쯤이 아이를 낳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로 단정질 수는 없고 아예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빨리 낳던가. 그러니까 장점을 살리는 거죠. 아예 일찍 낳아서 빨리 아이 몸이 건강할 때 아이를 낳아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아이를 키우던가 아니면 아예 늦게 결혼해서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리고. 그게 그다음에-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한 미혼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럼 언제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몇 살, 뭐 30살, 32살, 뭐 언제쯤이 빠른 그렇게 거는 하기엔 적절하다고 한 생각하시는지. 29세? 그리고 늦으면 40살. 꽤 극과 극이네요. 네. 30대 초반에 해서 아이는 한 30대 중후반에 낳는 걸로. 중후반. 예. 중후반도 노산이잖아. 그죠? 뭐 노산 35세 지나면 만 35세 이상이 되면 일단 노산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정 기준으로는 지금 고위험 고위험 산모. 산모로 이제 분류가 되죠. 네. 근데 요즘에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뭐 저 같은 경우에 있다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이제 저희 와이프가 병원 생활을 좀 해서 아이를 낳기 전에 잘 병원 아시잖아요. 생활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도 보고 했는데 고위험 산모군은 고위험 산모는 확실합니다. 아무리 의학적인 발전이 있긴 하더라도 만 35세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체력도 체력이지만 몸의 상태가 아이를 낳기에 점점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뭐 그만큼 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커지고 뭐 약을 먹어야 된다던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욜로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애를 순풍 낳으면 좋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아이가 요즘 난임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대로 쉽게 가지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니까 난임도 이제 많아지고. 네. 뭐 그리고 그게 다 기본적으로 연관이 우리도 다 되니까. 아는 사실이지만 주변 우리 환경, 뭐 미세먼지나 지금 환경 호르몬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보면 여성들의 호르몬 분비 같은 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실 지금 아이가 더 안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실제로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고 싶을 때 가지겠다 해서 생기면 딱 좋겠지만 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느끼게 되는 뭐 그럼 마음의 두둥둥 부담. 둥이 아빠님께서는 네. 언제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한국 나이로 34살에 결혼을 했는데 뭐 31, 넷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여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2? 내외 정도가 좀 적절해 보이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는 언제 낳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뭐 저 35 같은 경우에는 1년만 놀자, 2년만 놀자 하다가 3년 이상을 놀았는데 놀다 보면 아이 낳기가 어때요? 놀다 보면은 사실 아이 낳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정도를 놀다가 이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막상 그때 돼서 느꼈던 생각이 혹시라도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할까. 걱정돼요. 그동안 왜냐면 또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또 저기 압력을 주신다고들 그렇죠. 뭐 사실 하더라고요. 저희를 잘 모르는 친인척 분들이 불필요하게 사실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는 부분도 뭐 그 집에는 뭐 아이가 생겼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모님한테도 괜히 압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한테 오면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애를 당장 안 낳는 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문제인가.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아, 우리가 그렇죠. 가진다 하면서 바로 그냥 가진다 해서 쌍둥이 보시면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 아무쪼록 뭐 저희 회사에도 3쌍둥이, 3쌍둥이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산의 여왕이 이름만큼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되실 수 있는지 모르는 거고 제일 인간이시잖아요. 예? 우리 시리님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시도도 많이 안 하셨으니까 이거 하시면 또 이제 될 수도 있고요. 시리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글쎄요. 저는 크게 생각은 바뀌진 않고요. 아까 뭐 나이를 막 얘기하면 이미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적정 나이는 나이는 저희 밝히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잖아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왜냐면 또 이게 주위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결혼하신 분들이 항상 결혼 안 한 분들한테 결혼하지 마라. 그건 본인들이 지금 또 했기 다 때문이에요. 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저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한 다음에 애를 셋이나 가진 사람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그 다들 사람을 어떻게 이거 이해하겠어요? 많이 저는 얘기하세요. 독신주의자였어요. 진짜 몇 번 아니 정말 얘기하고 모든 몰랐네. 사람 자체가 모순 덩어리예요. 진짜. 평소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애를 왜 셋을 낳지?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분은 사실 저는 독신주의자였는데 남편은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뭐 애가 부부 사이가 좋더라도 아이를 이렇게 계속 낳지는 않거든요. 제가 결혼을 안 했다라면 애가 생기지 않았겠죠. 글쎄요, 그거는 뭐 맡길게요.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이게 생각하는 게 정말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왜 어떤 독신주의자들은 아예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처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아이가 생겨도 안 낳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갈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담이지만 지금 이제 다산의 여왕님은 본인이 독신주의자라고 생각하시지만 아까 시리님이 얘기한 대로 그때까지 사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과 결혼 그리고 가족을 같이 함께 만들기까지의 생각을 안 들었던. 그러니까 뭐 천상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여담으로 뭐 저희 친형 같은 경우에도 독신으로 살겠다라는 식으로 하더니 지금의 저희 형수님 만나서 한 4개월 정도 사이고는 바로 결혼하겠다고 지금 맞아, 그게 되게 부모님에게 중요한 것 인사를 같아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됐든 뭐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근데 그 계획한 바대로 안 되고 있는 인생 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이게 결혼할 인연이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게 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그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우리 시리님은 이종석 같은 이종석이나 마동석 같은 극과 극에 너무 그런 남성을 못 남자들을 만난 거죠. 못 만나서 네. 예, 뭐 그런 사실 저희가 거니까. 소개팅을 여러 번 시켜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이종석 이종석급은 네, 힘들 것 같고요. 정말 힘들어요. 마동석 씨급의 힘들어요. 몸을 가진 사람은 헬스클럽을 가봐도 쉽지 않거든요. 맞아 너무 힘들어. 근데 마동석 씨는 또 그 마력에 약간 그런 네.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리님이 또 아유. 연하남을 좋아하셔서 연하남? 근데 생각해보면 연하남은 많긴 하겠네요. 나이를 시리님의 공개하지 나이를 않아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 어쨌든 우리 이제 결론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아이를 낳는 것이 적당할까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죠? 결론이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네, 상황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그런 걸 따지자면 빨리 낳는 게 좋고 하지만 또 자신의 인생과 그 뭐 자유를 원한다면 좀 더 그렇죠. 늦게 결혼하는데 뭐든지 내가 선택한 데에 따라서는 책임을 일장과 일단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다르게 결혼 시기도 다르고 지금 뭐 아이를 낳는 시기도 달랐고 아직 뭐 미혼인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봤을 때 보면은 사실 각자의 삶을 뭐 누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고 아니 본인이 가장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그 같고요. 저기 FM의 길 정도를 걷고 있다고 아까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도라고 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잖아요. 딱. 근데 그 충분히- 나이 때쯤 결혼해서 3년 정도 터울을 두고 아이를 갖는. 모범이네요. 그러면 한국의 모범 부부. 그렇죠. 사실 뭐 제가 우리가 생각해도 상해요. 상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를 낳고 놀러 가고 싶은데라는 생각은 늘 들거든요. 아, 집에서 얼마나 그거는 어디 가고 젊을 싶은 때 데가 결혼을 많은지. 해서 애를 낳든 나이를 먹어서 그렇죠. 애를 낳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일찍 결혼하면은 아이 키우면서 힘든 그런 육아의 맞아. 모든 고통을 육아의 그냥 스트레스가. 빨리 했을 뿐이고 그렇죠. 맞아. 또 늦게 결혼해서 하면 그냥 나중에 실컷 놀다가 이제 늦게 할 뿐이고 결혼을 사실 보면 남들의 얘기를 너무 의식하지 말라라고 맞아. 해주고 싶은 본인의 게 인생은 본인의 계획에 본인의 맞게 판단이고 살고 본인의 상황에 책임을 맞게. 가지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두둥둥 둥이 아빠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거저라고 네. 하시면 뭐 어떤 아이가 사람이 될 때까지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 부모의 근데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아까 시리님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리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딸을 건사라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아니 그것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죠. 그 자녀를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아주 족하게 저희 어머니 아버님처럼 이렇게 키우실 그렇죠.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 정도의 단계로 키울 거냐. 근데 그것도 제가 본인이 34세 결혼해서 이제 뭐 지금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집 언니 부모님처럼 저는 그쪽으로 더 가야 된다 싶은 게 시리님의 성격상 어머님처럼 절대 하다가는 네. 제가 나이가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면 시리님의 나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너무 제가 호호 할아버지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100세시대요. 100세. 오늘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부도예요. 사실에 너무 웃겨.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 거고요. 주제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어떤 주제인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일을 하셨어요,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마음 공격 받고 싶네요. 또 네. 늦게 결혼해서 늦게 낳아도 무리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리님의 어머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내용. 시린이 어머님은 진짜 존경받아 마땅히 절대 안 들으시나요? 네, 모르세요. 모르게 일부러 하신 거죠? 모르십니다. 들으면 안 돼. 네, 아. 들으면 안 저번 됩니다. 것도 들으면 안 돼. 왜? 함께 스피커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동생분도 들으면 안 돼. 그러네요. 동생분을 들으면 우리 회사에 찾아올 것 같아서 우리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네. 나요, 저. 어쨌든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자신의 계획에 맞게 남들의 얘기를 너무 의식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걸로. 근데 우리 항상 이게 너무 똑같은 결론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근데 그렇긴 한데 그게 답은 정답이에요. 없으니까.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다산의 형님은 따로 하실 말씀하실 말씀 내용이 있으세요? 있나요? 네, 다산의 여왕으로서. 요즘 약간 늦바람처럼 제가요? 놀러 가고 이러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셋째가 생겨서 요즘 못 다니고 이제 계셔가지고. 큰애도 그래서 초등학교에 놀다가 올라가고. 지금 셋째 생긴 거잖아요. 그러네. 이제 신랑이랑 좀 이제 우리의 삶도 좀 즐겨보자. 애들이 좀 컸으니까. 즐기다가 뭐 요즘 재밌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연차도 잘 쓰고. 네. 잘 놀러 다니더라고요. 네, 바람나는 여자처럼 정말 네. 연차를 남편과 쓰시면 바람이 나가지고 연차를 쓰시면 아이가 생깁니다. 네. 연차 쓰지 마시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십시다. 뭐 건강하게 술도 드시고요. 금술 좋게 지내시다 보면 셋째, 넷째, 다섯째 뭐 아니요. 쏨풍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정말 크게 저희는 다산의 형님 다음 쌍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기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번 2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투가 전투가